그럼 이제 요즘에는 좀 잘 이용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사실 뭐 의뢰 그렇듯이 좀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기본적인 욕구가 좀 줄고 많이 해왔잖아요. 질린다고들 하죠 보통은. 예, 아무래도 뭐 많이 해왔고 뭐 사실 이제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좀 줄지 않나. 근데 새로운 거라고 하면 뭐가 자꾸 막 생기잖아요. 저도 막 몰랐던 것들이 막 생기면서 뭐 셔츠룸 이런 것도 있고 아, 네. 코스프레 하는 뭐 그런 것도 본 것 같고 네.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자꾸 점점 더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막 이렇게 센 거 이런 거는 네. 오히려 거부감이 들거든요. 본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업소 뭐 원하는 그런 게 있으세요 혹시? 그게 뭐 방식이 됐든 시스템이 됐든 혹시 뭐 따로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런 게? 특별히 뭐 원하는 거는 뭐 이렇게 있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이제 업소들이 이제 생겨나고 뭐 한 번씩 가보긴 하는데 사실 약간 다 변형의 느낌이라 크게 새로운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개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업소들을 좀 자주 가게 되지 않나. 예. 뭐 저도 이제 뭐 이른바 뭐 단골이라고 하죠. 한번 가봤는데 뭐 되게 좀 마음에 들었다 이런 경우는 좀 자꾸 가게 되고 아니면 뭐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다거나 뭐 이런 식일 때 계속 찾게 되고 지명을 하게 되고. 그 업소를 고르는 기준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아가씨의 외모죠. 이거는 또 약간 개인적 취향일 수 있는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외모가 좀 깔고 들어간다 하면은 그 이후로 업소를 이제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약간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아가씨가 얼마나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잘해주느냐, 친절하게 만족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그런 게 좀 잣대가 되지 않나. 근데 그런 거는 가보기 전에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뭐 내상이라 그러죠. 예. 가서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고 나왔을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내상이라고 하면 뭐 어떤 뭐 종류가 있나요? 그냥 단순히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요? 뭐 복합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도 서비스인데 보통 업소를 하면은 이제 다그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에 보면은 다 프로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뭐 한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해주는데 내놓은 정보가 막상 실제로 가서 경험을 해보았는데 다를 때 외모가 이제 사진과 상당히 다르다거나 뭐 이제 서비스가 되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저 정말 뭐 물론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상대의 뭐 니즈를 아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보통 이제 이른바 내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조금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냥 빨리 빼고 나가라. 그냥 그런 식으로 예예예.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손님 입장에서는. 안 느껴질 수가 없죠. 사실 또 경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물론 이제 나빴던 기억들도 있을 거고 뭐 좋았던 기억들도 다 있을 건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하나하나 이제 좀 쌓이면서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그 흔히 말하는 중고차 허위 매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이제 약간 이제 양지로 나와서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그쵸. 중고차에 좀 이런저런 스펙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막상 보러 갔는데, 스펙이 다 달라요. 뭐 사고 이력도 있고, 뭐 무사고라 했는데, 뭐 이런 식이면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근데 중고차는 우리가 이제 보러 가서, 이게 아니다 하면은, 사실 안 사면 그만인데 업소는 사실 모르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라. 그래요? 그냥 뭐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뭐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외향적인 부분이 많이 다르면 환불 안 되나요? 그런 것도? 보통 이제 후불이거나 이럴 때는 이제 뭐 거절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사람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외모나 이런 게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어느 정도 감내하고 그냥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뭐 사실 안 해도 그만은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긴 이게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트에 이렇게만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사진들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건데 그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조작이 돼 있을 거고 막 보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본인 사진이 아닌 막 다른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인터넷에서 유명한 뭐 모델이나 BJ나 이런 분들 사진을 끌어오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손님 입장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 결국에는요. 뭐 업소를 가겠다 하면은 그런 이제 고려를 할 만한 부분인 거죠. 사실 만족도가 비율로 따지면 그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족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쨌든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업소를 이용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아가씨의 외모도 외모지만 나를 얼마나 만족시켜 주느냐, 내가 돈을 지불을 했을 때 그 돈이 얼마나 아깝지 않게 생각이 드느냐라고 하게 하는 건데 예.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1년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났을 때는 굉장히 좀 이게 현타라고 하죠. 현타가 많이 올 것 같고. 그 어떤 과정이 있었더라도 후회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거 좀 없으세요? 이건 역시 약간 개인차인데 일단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회의감이라 하죠. 뭐 보통 이제 사실 건전한 관계를 가지는 게 물론 바람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소로 와서 그런 이제 뭐 성관계를 하고 그 이후에 사실 제 주변 지인들은 그런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약간 좀 뭐 이런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타라고 해서 좀 되게 어떤 금전적으로 또 아깝고 이거를 좀 또 불법적인 일이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껴서 이제 업소를 거의 좀 뭐 끊거나 안 가거나 이제 그런 경우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저 그런 감정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뭐 좀 만족스럽냐 안 만족스럽냐 사실 그거에만 좀 집중이 되었던 것 같네요. 뭐 사람의 차이인 거죠. 사실 뭐 제가 아시는 분도 업소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다니시다가 언제 한번 룸에서 술을 마시고 2차를 나가가지고 2차를 끝내고 아가씨분이 이제 씻고 방을 나갔는데 그 굉장히 넓은 그 호텔 방 안에 그 넓은 큰 침대에 자기 혼자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딱 누워 있으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더래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이 넓은 방에서 다 벗고 지금 뭐 하는가라는 그 현자 타임이 굉장히 세게 와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끊었거든요. 그런 거를 유흥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실은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심층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성매매 자체가 완전히 불법이잖아요. 예.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유사가 됐든 뭐가 됐든 완전 불법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 뭐 지금 불법임에도 내가 좀 즐겼던 입장에서 뭐 우리나라는 비록 불법이지만 뭐 실제로 사실 뭐 외국 요즘 서양 쪽으로 보면은 좀 뭐 합법인 것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지금도 합법이 많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비록 불법이지만 이거를 굳이 이게 우리가 이 음지에서 되게 이 어두운 곳에서만 꼭 좀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실제로 서양에서 그렇게 합법으로 이제 이행을 할 때 그런 이용률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차치하고서라도 좀 되게 순기능이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굳이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산업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쪽도 어떤 하나의 분야로서 좀 사회적으로 좀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뭐 당장 뭐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를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합법화가 좀 그래도 보여주는 순기능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좀 그래도 좀 고려해봄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는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합법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순기능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나쁜 일들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아직은 불법이니까 혹시나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거나 맨 처음 이용하셨던 그때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처음에 발을 안 들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역시 이것도 약간 개인의 선택인데 사실 저는 이왕이면 근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강한 편이에요. 뭐 물론 뭐 제가 지금도 이제 좀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뭐 쉽게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업소 쪽에 발을 들이지 않고 뭐 그 비용과 시간들을 다른 데 좀 투자를 할 수 있었다면 다른 데에 좀 내가 이 시간이나 돈을 투자해서 뭐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하면은 뭔가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이성 관계는 우리가 뭐 이제 의뢰 얘기하는 뭐 연애
이제 건전한 연애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제 사견인데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업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고, 그런데 어쩌다가 뭐 한번 경험은 해볼 수는 있지만 저는 또 역시 또 빠지는 건 좀 지양하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 성욕이라는 게 네. 인간의 3대 욕구잖아요. 네. 식욕, 수면으로 더불어서 어떻게든 이게 해소가 돼야 되고 풀어줘야 되는 건데,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정상적으로 교제를 하고 이성을 만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좋지만, 사실상 어쨌든 얘네도 경쟁이니까 경쟁에서 도태되고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성매매라고 하죠. 이런 게 좀 몇 없는 제 순기능 중 하나가 거기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냐면 뭐 쉬운 얘기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성욕을 해소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나 장애가 있다거나 자연스럽게 뭐 연애나 이런 거에 좀 어려운 분들은 이제 성욕을 어디서 풀어야 할까 할 때 그런 창구를 이용해서 푸는 걸로도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일본에는 전문적으로 그거를 해주는 그 도움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저 들은 적이 있네요. 네.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은 저희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뭐 성욕 해소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경로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뭐 일반적인 연애를 하면서 뭐 이성 친구와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서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뭐 사실 이 채널은 뭐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채널이니까 예. 저도 뭐 그 업소가 궁금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그 본인의 그런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오늘 섭외를 요청을 드린 거였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좋으니까. 그러면 그 이 질문이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추후에 어찌됐든 뭐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실 거 아닐까? 예. 인생의 계획 중에서는. 네. 그러면 그 만나시는 여성분에 대해서 뭔가 좀 편견이 생긴다거나 생각이 좀 많아진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동안 많은 업소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 있게 아니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업소를 많이 다녔고 많은 여성들을 이제 많은 여성분들을 만나왔고 하면서 그런 좀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편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좀 사고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여성분을 만나고 결혼을 준비 중인데 혹시나 본인이 자신에 대해서 좀 자책감을 가진다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본인 스스로에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물론이 아니라 사실 이게 좀 불법적인 이런 행위들을 좀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양심적인 그런 가책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오픈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다, 나쁜 거다라고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최대한 지향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뭐 쉬운 얘기로 정말 친한 친구들이나 뭐 이런 지인들 아니면은 어디 가서 뭐 얘기도 사실 쉽게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창 어릴 때 20대 초반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친구들 술자리에서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자랑 삼아서 막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제는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쉬쉬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이게 뭐 말 그대로 그냥 쉬운 말로 불법이기 때문에 뭐 불법을 내가 어디서 자행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를 당당하게 어디 가서 사실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시간을 조금 돌이켜 봤을 때 사실 그동안 뭐 쓴 돈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굉장히. 예. 그 돈을 써서 본인의 그동안 얻었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만족도가 그 돈을 쓴 거에 대해서 뭐 후회는 혹시 안 하시는지. 당장은 저는 뭐 후회는 없어요. 네,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내가 그 돈과 시간을 써서 그런 업소를 다니고 그런 이런저런 많은 경험들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이게 뭐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되진 않고 그냥 경험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굳이 따지자면 장점보다는 단점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좀 생각이 좀 바뀌기도 하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좀 뭐 성욕 같은 부분에서도 사실 뭐 예전만 하진 또 않기 때문에 이제 빈도를 좀 줄이고 있고, 사실 예전처럼 지금 뭐 주기적으로 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요. 이게 뭐 20대 초반에 이제 뭐 또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뿌리치고 웬만하면은 안 갔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고 이제 또 본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약간 담배 같은 거죠. 뭐 담배 꼭 피는 사람들이 너는 이런 거 피지 마라. 좀 하듯이 네네. 뭐 담배는 이제 뭐 불법은 아니지만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담배를 이제 피는 사람들을 좀 보면은 뭐 남들은 다 피지 말라고 해요.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면은. 마지막으로 앞번에 인터뷰하셨던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10명 중에 9명 정도는 그런 업소를 이용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아, 네.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그 업소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또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본인은 그런 부분에서 깊게 발을 담궈본 사람이니까 그때 내가 막 가고 싶은 유혹이 막 들 때 그 뿌리칠 수 있는 뭐 방법이나 그런 노하우 혹시 뭐 있을까요?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명확한 답을 좀 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왜 그러면 저는 이제 한창 그럴 때 저는 업소를 갔기 때문에 아 그러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어려운 문제지 않나. 뭐 어쨌든 가서 그게 해소가 되고 뭔가 스스로 이렇게 자괴감을 느끼고 자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제가 그 질문을 여쭤본 이유는 이용하는 비용이 사실은 작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일회 비용이. 예.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용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못한 학생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그게 안 되니까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뭐 흔히 교과서적인 대답으로 뭐 운동으로 해소해라 다른 데다가 신경을 써라라고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거 굉장히. 좀 되게 모험다방 같은 얘기인데 네네.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성욕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혼자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죠. 사실 그쪽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그냥 이게 뭐 맞는 방법이죠. 비용 안 들고 뭐 혼자도 가능하고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아까 어플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아, 네. 어플 이용하시면 그쪽 업계 사람들한테 기록이 잘 안 나는 거 알고 계시죠? 들은 적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나 좀 두려움 같은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나의 뭐 번호가 당연히 이제 거기 쪽에 이제 뭐 장부라고 하죠. 뭐 남는 것도 알고 있고 뭐 도는 것도 알고 있고 뭐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개인 정보긴 한데 요거를 사실 내가 뭐 불법적인 이런 업소를 다니면서 뭐 깨끗하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 혹시라도 뭐 나중에 이게 내가 뭐 이런 이용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뭐 남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요거를 저는 안고 간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개의치는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거슬리고 신경이 쓰여서 못 참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이용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면요.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에 뭐 감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좀 그런 거에 우려가 돼서 이제 업소를 이용 안 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전 차라리 그런 게 좀 우려돼서 안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우려되고 이러면은 뭐 어쨌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 본인의 판단이죠. 뭐 어쨌든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은 아예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인데 뭐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게 됐고 지난번에는 이제 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오늘은 이제 이용하는 그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 이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면서 사람 사는 곳이구나 다 그냥 그런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아무튼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